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붙는 이유는 요거에 요런 게 요런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좋은데 왜 좋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그리운데 왜 그리운가? 없어요. 그 안 찾아야 될 위해를 찾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리석은 작업 중에 하나고, 왜를 알면 해결될 거를 몰라서 고통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음양오행을 싹 오면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천간의 글자로 탁 들어가면 지금 이 문제에서 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또 기초에서 뭘 아는가?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굴레가 자연법칙 어디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좀 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1시간 수업을 하면서 말미에 여러분들한테 개수와 정화의 관계, 무토와의 정화의 관계를, 그러니까 개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오행 상생 상극으로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다 안다고 고개를 저어요. 지었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하도 많이 봐서. 그죠? 진리도록 보셨죠? 마르고 닳도록. 처음에 이 공부하면은 마르고 닳도록. 그러시다가 요런 모양만 보시다가 요게 이제 첫 달째입니다. 둘째 달에 어떤 모임에 가서 탁 봤는데 그분은 또 그림을 다르게 그려. 탁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이래 그려놓고 화살표를 탁 해놓으면 막, 아니 난 이건데. 그럼 또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 그래, 아직까지 멀었다. 토라는 거에 눈깔이 믿으나? 가만히 좀 해볼까? 안 믿는 것 같거든. 어찌되었건 이게 편리하기 위해서 끄잡아내는 거나 잡아여는 거나,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배를 좀 잡아있는 거나, 변화 빼는 거나, 뭐 똑같은 게인데, 이 모양에서 여러분들은 전율을 느낄 만한 뭔가를 느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일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모양을 보시고 나면 자전거 발통이 기억나야 됩니다. 자전거 발통의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우리는 그림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차되어 있죠. 이렇게. 이 내가 굴레라면 여기서 교차돼 갖고 중심으로 가 있다. 그지? 가장 잘 외부의 압력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않도록 힘의 분배를 해놨겠죠. 그치? 가장 잘 안 찌그러지는 관계가 기본이 뭡니까? 트라이앵글. 경영학에 썼습니다. 트라이앵글. 가장 깨부수기 어려운 조직의 기본 단계. 피라미드. 세상 구조가 이런 걸요. 무언가 있는 거를 이름 붙일 때 상징적으로 쓴 게 우리가 피라미드라는 이야기다. 그죠? 왜 범죄 집단에서도 트라이앵글을 쓰고 조직 연합, 기업 간의 연합에서도 트라이앵글을 기본으로 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깨지거든요. 사각 의자에 앉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각 의자에 다리 있는 거에 한쪽만 흔들려도 찌그러지죠. 삼각형의 의자에 다리가 있다면 한쪽이 기울어져도 그거 잘 건드리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완결성, 안정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명학 공부해 보셨어요? 성명학?
우리 성령하게 대단한 스님 계신데 3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스님? 뭐 어렵게 다른 데서 뭐 배울 게 없어. 저끼리 다 붙어 먹는다니까. 이 앞 집산을 하면서 저끼리 다 먹는다니까. 경제 원리에도 쓰이고 다. 그러면 이러한 오행 구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에 뭘 공부했습니까? 음양을 공부했죠. 이게 생하는 관계라고 했죠. 그지요? 그러면 세상에는 생하는 거의 반대말이 존재해야 돼, 안 존재해야 돼? 우리 이 안에 찾아내야지. 이 상태로 굴러가면 이게 안전하겠어요? 찌그러지겠어요? 이걸 가장 안전하게 받쳐주는 방법. 그게 여러분들이 보신 실험이 아닙니까? 가장 안전하게 받쳐주는 방법. 빨개이들 넷대로에 붙은 표시 아닙니까, 이게? 그죠? 별을 그릴 때 이래 안 그립니까? 왜 가장 높은 군대의 계급을 별이라 했겠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서 그것도 맞을 겁니다. 왜? 이제는 그 조직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타.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깰 수 없는. 이게 생하는 관계라면 이거로서 짝을 맞추어서 극하는 관계로 상극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생하는 관계면 이거는 상극하는 관계입니다. 그죠? 근데 상생이나 상극의 관계를 벌써 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관계일 뿐이지, 그 관계 자체를 놓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언어에 속고 산다. 그죠? 상극이라면 말 자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야. 야가 누구하고 상극이다. 그러면 상생의 관계가 무조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렇지. 상생이란 말이 있는 한은 상극은 무조건 있다. 상극이란 말이 있으면 상생은 무조건 있다.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자라면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별이 없으려면 뭘 안 하면 돼? 만나지 말 것을. 만나지 말 것을. 또 이별이 없으면 뭐가 없어? 만남이 없어. 세상 남자들은 세상 여자와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여자들은 세상 남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19세 버전으로 보통 우리가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막 여러 명이서 한 여인을 두고 고민할 때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합니까, 보통? 여자 한 명을 두고 여러 명이 고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관계가 이제 이 대립각이 있으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때 선배들한테 충고로 그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아, 씨발, 먼저 묵는 놈이 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소문 났나, 누가 묵었다고. 소문 안 났다라면 먼저 묵는 놈이 임자라 하잖아. 그럼 왜 거기에서는 여자를 두고는 먼저 묵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는데 남자를 두고는 먼저 먹는 년이 임자라는 말이 없을까? 이게 음양 공부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 안 돼.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사에 찌지고 뽑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자는 남자들이 여러 명이 붙어도 먼저 먹는 놈이, 잘났든 못났든 먼저 먹는 놈이 임자고, 응? 남자는 그런 말이 해당이 안 될까? 왜 여기서 우리가 양과 음으로 나누어서 세상에서는 대별 남자를 양이라 일컬었었고 여자를 음이라 했고 남자를 기라 한다면 여자를 물질에, 질에다가 두었을까? 꼭 물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질에다가 두었을까? 왜 남자를 기함에 두고 여자를 부함에 두었을까?
왜 그랬을까? 부자의 반대말은 뭐합니까? 빈곤한 겁니까? 천한 겁니까? 기함의 반대말은? 그럼 남자는 기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여자는 부하지 않으면 두 개뿐이라니까. 여자한테는 천하다는 말을 쓴다 안 쓴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짤짤이 흔들면서 마이크 갖다 주고 물수건 챙기고 해도 천하다는 소리는 할 수 없다. 남자는 귀한 놈이 아니면 다 천한 놈이다. 잡놈이다. 여자는 부한 거 아니면 빈한 것 뿐이다.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테마를 아직까지도 음량이 모르면 진도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안달이 걸려가지고 기초만 1년 하다가 만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어른들이 썼던 말이 명리하고 관계없는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명리는 자연의 법칙을 닮은 거니까. 그러면 오래 사는 사람이 한 말이 틀리냐? 맞다. 왜 여자는 먼저 묻는 놈이 임자했노? 왜? 자식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자들은 편함에 익숙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새로운 놈하고 관계할 때 어려움보다 미모도 여태까지 묵던 놈이 한 번 더 달라면 더 쉽게 준단 말이야. 남자는 100번은 묻어 새로운 년이 있으면 그걸 쳐다보면서 하고 있다. 그걸로 갈라고. 빨리 망하지 않고 그걸로 갈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미 음량의 차이가 난다. 누군가의 여인인 사람은 빼뜨리기가 힘들어. 제일 좋을 때가 뭐야? 그때서부터 분리될 때. 분리될 때는 항상 새로운 걸 찾고 있다는 거야, 여자는. 남자는. 왜 번답게 여자를 취할까? 취함보다도 돌아섰을 때의 싱글인 마음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새로운 걸 또 취할까? 어쨌든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이 글자의 어감에서 자유로워지시라. 자, 제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아까 개수 이야기를 했죠. 개수와 간목, 정화 이야기를 했어.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의 영양분을 빼게 만드는 거라서 싫어할 수도 있고, 아까의 심리 상태로 본다면 간목이라는 놈을 만들어내야 될 개수의 입장에서 간목이라는 형태가 완성되기 전에 정화라는 표출이 되고 나면 간목은 간목으로서의 모양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동굴 밖을 안 나간다니까. 동굴 안에서 재밌게 놀고 만족하고 행복한데 만다고 동굴 바깥에 끼 나갈 끼고, 북한에서 누리는 게 행복한데 만다고 목숨 걸고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올 거냔 말이야.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만족하고 편한데 만다고 여기 와서 생고생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 모름지기 공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마라. 입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된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간목이 된다 안 된다? 차범근 감독이, 아직도 우리는 감독이라고 익숙해 있죠. 그걸 해설자로 나왔을 때와 축구 선수로서 오래 있지 않고 감독 생활을 오래 안 하고 일찍이 해설자로 입문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이만기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한 번씩 뒤에서 DR통을 이렇게 보여줄 때 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 뭐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계충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관계가 이거를 끈다가 아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절이에요. 조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 글자가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조절이 안 되는 방귀와 같은 거고, 먹는 거 없이 설사만 하는 놈이니까 곧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아름아름이고 배움인데 배운 거 없이 씨부리기만 하면 거들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 이 관계가 1차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음양의 짝이라는 거예요.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야지. 그죠? 그래서 불을 쌓는데 현명한 사람은 적당히 나가는 것에 대한 원칙을 지킵니다. 저는 이 공부를 스님들께서 하고 분들은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해할 정도가 안 되는 금액을 버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부터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들어오는 것도 안 챙겼지만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그걸 물을 때 뭐라 하셨냐 합니다.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시알리는 즉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를 내가 늘 시알려야 되는데 그 짓을 말라. 여러분, 그냥 이건 수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놈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목생화, 화생, 토가 되면. 이 관계의 극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원리로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 이 관계. 그러면 극이라는 거는 천간에서는 다른 말로 해봅시다. 극 앞에다 글자를 바꾸면 자극이라는 말이 되죠. 그죠?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을. 극적인 관계도 되겠지만 극적인 장면도 나오고 자극도 되고. 기운은 그럼 이게 이제 천간에서 이 오행을 써먹을 때는 천간에서는 생의 관계보다 왜 극하는 관계를 현실적으로 더 긍정적인 요소로 이해를 하느냐? 이것도 왜 그런가? 물론 신약이나 신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생활관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곧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운은 생을 받을 때보다 극을 받을 때 더 또렷이 큽니다. 또렷이 자기의 모양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물질이 혼탁하여,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잘 없어. 정신이 혼탁하여는 있어도. 물질은 뒤죽박죽이라 하지. 혼탁하다는 말은 기에서만 쓴단 말입니다. 정신세계에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자식을 키울 때 물질적 지원, 정신적 지원,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옳다, 잘한다가 만약에 생의 관계라면 이 잘한다와 긍정을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잘한다 이거 하고 아이고 잘했구나의 뒤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아이고 우리 아가 공부도 잘했는데 인사만 잘해주면 더 멋지겠다. 공부 잘하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같아해달라요. 다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에 대한 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때도 어떤 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상대에 따라서 쓰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천간에서의 그건 지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 쓰면 제어장치입니다. 이게 뭐 컴퓨터 용어에서 컴퓨터 배울 때 여러분 쓰는 거지만 제어한단 말입니다. 제어. 항상 제가 표현할 때 그런 말씀입니다. 사주에 화기가 좀 많다, 그죠? 남자가 특히 화기가 많은데 수기가 부족하다. 이 말은 양이 양을 만나 정신세계에 벌리는 일이 너무 많고 막 퍼져 있는 것만 있고 물질 마무리되고 실속이 없다라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 뭐하고 똑같냐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데 한 번만에 이만한 불꽃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찌포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밥 했을 때 분명히 설이 거나 삼층박이 되거나 아니면 타거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100에 한두 번은 아주 타이밍이 좋으면 제대로 된 밥을 먹어도 이런 불은 사실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제어되지 못하는 가스레인지에 레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라이터로 담뱃불을 비춰줄 때 저는 이제 아들한테 커서 가르쳐야 됩니다. 담배 붙일 때 생각한다고 이렇게 팍 갖다 대는 거는 굉장한 실수입니다. 실례입니다. 바깥에서 불을 켜서 옮겨줘야 됩니다. 이 불이 그래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거는 이제 남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갑자기 들이대면 안 돼. 그게 아주 막 이게 성장의 과정이 보여야지. 스님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는 공부가 잘 돼가. 그리 이런 불은 정 진짜 아쉬워서 쓰기는 쓰지만은 제어되지 못한 불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에서 생깁니까? 이 앞단계인 재료의 무한정 손실, 오케이? 그 다음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뒤에 재. 꼴딱 숨도 못 쉬고 타 죽는 금. 한 방울도 존재하지 못하는 물. 나중에는 주위를 다 잃고 지 혼자 미쳐 널뛰는 불. 결론입니다. 한 번 균형이 깨진 거는 인생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진짜 언제 사주를 보고 언제 이 공부를 써먹어야 유리하냐에 습관 안 바뀐 나이 들어갖고는 직업으로 뺏기 쓸 게 없습니다. 인생이 뭐가 바뀐다고? 바뀔 게 뭐 있다고? 남자 사주에 일단 불이 많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된다? 간명지에. 뭐라고 적어야 된다? 일간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래가 상대방이 울겠나? 좀, 이 명리학은 또, 당신 부인 말이지, 이래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상대에 따라서. 물론 이제 단어는 바뀔 수 있는데. 돈이라면 너무 색깔이 나니까. 이래 놓고, 그래 놓고 마지막을 적어야지. 막 우는 데다 이래 놓고 근데 이마가 또 인상이 안 좋아. 이거 딱 이러면 또 방법이 있지. 이거는 뭐 배 타고 가든 불법으로 가든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달라라가야지. 왜 그러면 지금 남자라는 전제 조건에 화기가 많은 것만 가지고도 저렇게 볼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사주 공부 1, 2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고 언제 상담해?
그 사이에 남들 다 벌고 있는데. 감동은 5분에 한 번 주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 상담은 여러분 25분이 필요 없다니까. 알아서 그냥 울고 웃고 다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고생이 심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헤어지고 절에 스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스님, 근데 그 스님은 뭐, 그냥 글에는 글에 대해서 크게 뭘 공부한 스님이 아니라 특별히 물을 게 없어서 뭘 얻으려고 이 절까지 왔노. 이러니까 보살이 막 울더래. 자, 거기서 그 보살은 왜 웃었을까? 뭘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노 하는데 막 울어. 스님이 사주 봤을까? 안 보지. 점을 쳤을까? 그 스님 점도 모른대. 촉을 세웠을까? 조금 전에 자다 깨서 촉도 없대. 뭘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데 저기는 오기 전에 지 인생에서 대단한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왔거든. 그리 스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스님의 이야기는 부처님 말씀 저리 가라야. 내 마음을 그래 알아주는데. 우리가 옛날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할머니나 엄마가 다 우리 엄마 같았던 이유가 뭐예요? 밥부터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 간식이 없으면 라면에 계란이란다. 라면, 생라면을 기름에 튀기가 설탕이라도 뿌려주나 안 뿌려주나? 그것도 없으면 누룽지 남은 거요. 기름 튀기가 설탕 뿌려주나 안 뿌려주나? 그래서 내 엄마, 우리는 그때 당시 교육에서 무슨 친구 엄마를 만나면 내 엄마 같이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 이런 거 배웠나? 요즘 우리 아들 친구 와서 아저씨 이라대. 내가 이런 직업만 아니면 우리 아하고 막 아들 친구 간에 막 개잡듯이 잡으려는데 니도 이놈 새끼 다른 데 가면 그러냐 하면서. 그런데 허허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아쉬울 것도 없지만 친구 집에 가서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 바깥에서 요즘 배우는 게 불량식품일 수 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친구가 와서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라면을 바로 넣으려 하니까 안 되는데요. 그래. 와 이러니까 그 집에서는 두 군데다 불을 얹어가 한 군데 라면 처음에 삶은 물 기름 나오는 거는 버리고 건더기를 얹어가 새물에다 끓는 물에 넣어가 한대. 라면도 부족한데 잘 됐다. 니는 먹지 마라. 냄비도 두 개나 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공부하시면서 이것만 갖고도 사주풀이 다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으면 갖고 없어요. 이것만 갖고도 다 돼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90%는 장담합니다. 제가 차 한 잔만 마십니다. 저한테 걸어오는 거리가 20m만 되면 내하고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정도면 그 사람 울리고 웃길 수 있습니다. 저 새끼 또 사기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기꾼이지. 사사로운 기운을 쓰지 제가 어디에 무슨 전기를 써가 보겠습니까? 그래 바쁘면 다 똑같은데 인간은. 태어남이 같고 살아가는 가정이 같고 죽는 것 같은데. 전기로 보면 다 같은데. 지나 내나 지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도 이렇게 도표를 볼 때 이해하는 관계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에서 다양한 각도로 한 가지로 보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만 제대로 떼도 TV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한 가정을 1년 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